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하루 걸러서 쏟아지는 신고가 종목이 이제 계속 속출하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거 플러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변화를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뭐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영상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지수가 분명히 높은 자리기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코스피가 결국 전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코스피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진짜 강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 계속 가면은 그런 거 따라서 우상향을 하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미증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수가 높다 보니까 이게 언제 떨어지나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는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냥 지수가 옛날처럼 무언가 좀 예상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시황에서 좀 큰 악재, 그런 거를 동반해서 미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런 시장은 갑자기 힘을 빼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여유 두고서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밀리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하루 이틀 조정 나오고 어느 정도 또 회복시킬 이런 좀 힘이 강한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수라는 거는 지금은 좀 밀렸으면 하기도 하는데, 이게 당분간은 영상에서도 이제 관심 테마에서도 이게 쉽게 밀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왜? 이게 지수라는 게 이제 돌발 변수 악재를 제외를 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돌발, 예상 못한 악재 등장, 이거는 말 그대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혜성처럼 뭐 길 가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운석이 꽂히는 그런 예상을 못하는 악재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악재의 크기를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겠죠. 왜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알 수 있는 악재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혜성처럼 등장을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요거는 지금 고려할 부분은 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게 너무 높다 싶으면은 자신들이 또 상상치도 못한 악재 아니면 막 우려감 이런 걸로 갖다 밀기도 해요. 밀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강도, 현 시장의 강도에서는 쉽게 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면 되거든요. 트래킹이라는 거는 이제 꼭 필요해요.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도 지수가 높으면은 이제 항상 좀, 밀릴 때 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글쎄,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결국엔 밀리긴 밀리겠죠. 뭐, 3분기든, 저는 그거를 이제 좀 금리 인하랑 맞춰가지고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그 전까지는 지금 섹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유동성도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못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반도체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기둥산업이거든요. 사실 주축산업이잖아요. 왜 주축이 됐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순위 안에 들어가는 삼성전자라는 굴지의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도 많고, 즉 반도체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축 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미국 시장들도 그렇고, 이게 뭐 반도체라는 게 각종 IT부터 해가지고 대다수의 산업에는 사실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계속 좀 커 나가면서,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뭐 치킨 게임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하는 건데,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작년 저점을 찍고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흐름이기는 하죠. 그리고 그거 플러스 그냥 반도체만 강세다, 반도체만 강세야,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순식간에 또 꺼질 수도 있는데, 반도체만 강세인 게 아니라 반도체 플러스 지금 얘네가, 그러니까 막 중소형 기업들, 중소기업들, 중소형 주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갖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매수세로만 오르는 상태가 아니라 외인 기간이라는 탄탄한 수급이 계속 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이런 거를 하루 만에 정리를 하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력주도 결국 뒤에 설거지 파동을 만들고, 이런 우량주들도 쭉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이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작년 한 이때쯤인 것 같아요. 11월 이때부터 해서 수급이 양매수가 슬쩍슬쩍 계속 매도가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매도가 나올 때는 뭐 40억 아니 4천억 나오는데 다음날 6천억을 사버려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매도가 나오더라도 그 좀 티가 안 날 정도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매수세가 압도적인 거죠. 매도할 때는 10개 팔고 매수할 때는 500개 사고,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기관 외인들이 주축으로 갖다가 만들고 있고, 이 기관 외인들은 저런 물량을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뭐 하루 이틀 조정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조정이 이런 시장에서 나오면은, 그런 걸 이제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막 고점에서 다른 악재 동반해가지고 막 반도체 삼전 뭐 하이닉스에서 뭐 하루에 막 몇 천억씩 막 매도세 나오고, 그게 막 하루 이틀 이어지는데 아 이거 건강한 조정이랬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흐름 매수세가 계속 있고 이런 매수세 산 물량을 한 큐에 하루 만에 정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더라도, 고점을 뭐 만들고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랑 뭐 시장에서 나오는 조정이 좀 경우가 다르죠. 근데 이제 무서운 조정은 고점 찍고 그냥 팍팍팍 막 그냥 기술적인 움직임 없이 그냥 계속 하락, 아 내일은 돌려주겠지, 이음봉인데 근데 또 하락, 아 3음봉이면 이제 좀 돌려주겠지, 또 하락, 이런 모습이 이제 시장에서 박살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돌발 변수를 제외한다면은. 그리고 정말 간단한 거는 이제 수급, 삼전이랑 하이닉스 뭐 날마다 3천억 뭐 2천억, 그리고 삼전은 지금 너무 탄탄한 게 기관 한쪽만 산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한쪽만 매수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외인이랑 기관이 같이 또 하모니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좀 하고 있죠. 뭐 물론 이제 기관 쪽은 이제 금투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 요게 뭐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이런 애들도 좀 같이 들어오면 좀 아름답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는 좀 매수를 하긴 했었는데, 연기금이랑 이제 보험, 투신 이런 애들은 매도하거나 좀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제 금투가 대표적으로, 그리고 기관보다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외국인 형님들이 계속 사요. 보기 좋잖아요, 이 빨간색. 주식하면서 저는 원래 빨간색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주식하면서 이 빨간색이 좋아지고, 원래 어렸을 때는 좀 시원한 파란색, 바다 이런 거를 좀 좋아했는데 이제 빨간색이 더 좋죠. 파란색은 보기도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수급을 계속 시장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전부터 하이닉스, 여기 삼전에 대해서 지금 이 구간 차트 돌파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설명드렸던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쭉쭉 가면서 지금 이제 8만전자를 향해서 치고 나가고 있고, 이거 뭐 지금 9만전자, 10만전자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얘는 지금 최근에는 삼전 대비해서는 살짝은 조금 쉬고 있기는 한데, 둘 다 차트가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대표격인 두 기업.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온디바이스 관련 주들, 이거가 온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반도체 관련 주들이죠. 최근에 강한 CXL, 그 다음에 뭐 나머지 IP 팹리스, 뭐 디자인 하우스 등등 해가지고 여기서 신고가 혹은 계속 강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종목 흐름 12,000원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우상향을 꾸역꾸역 안 밀리고 하더니 전고점 돌파 트라이하고 안 죽고 하더니 오늘 또 멋있는 모습. 종목이 탄력은 진짜 좋아요. 뭐 상한가를 못 만들긴 하는데, 이 종목이 이전부터 특색이 최근 한 2년 이렇게 해서 상한가가 없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데 진짜 강하죠.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요거에다가 오늘 SFA 반도체는 최근에는 좀 얘가 밑에 있더니
아이 막 형님들 다 가고 하니까 자기도 심심했는지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리노공업도 또 신고가를 일단은 한번 오늘 트라이를 했습니다. 얘도 여기 신고가 자리거든요. 신고가 자리인데 여기를 오늘 또 불쑥 트라이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온디바이스 관련 주들부터 해가지고 CXL, 엑시콘도 오늘 신고가, 와, 얘 갭 많이 떴었죠. 그래서 갭 뜨고, 갭도 많이 떴는데 거기서 15%가 떠놓고 상한가까지 일단 터치를 하는 기염을 좀 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엑시콘부터 해가지고 네오셈이랑 오킨스전자는 신고가, 이 네오셈은 신고가인데 오킨스는 역배열에서 좀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CXL 키워드 엮이는 애들, CXL이 특히 요번에 그 삼성에서 이제 CXL에다가 좀 힘을 실겠다, 뭐 이런 식 뉴스들, 삼성전자 CXL 시장 진출, 요 뉴스부터 해가지고 계속 좀 CXL 관련 주들 강합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신고가 돌파했다가 거기서 지지 반등 나오고 좀 깨나 싶었는데 오늘 아이씨 CXL 형님들 다 움직이는데 나도 해먹어야지 하면서 또 힘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신고가를 향해서 트라이를 또 스멀스멀 온디바이스의 스타트를 끊었던 이 칩셋 미디어, 이런 것도 저점 스멀스멀 높이면서 이제 또 트라이를 하러 가는 모습도 있고, 오픈엣지도 신고가를 한번 트라이를 했었죠. 그리고서 그래도 안 무너지고 또 다시 5일선 타면서 올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도 강하게, 얘는 아직 신고가는 조금 거리는 있는데 최근에 갭 뜨고 거기서 오락가락 하고는 있습니다. 요 카운칩스 신고가였었고 신고가에서 이렇게 시세 주고서 저점 유지하더니 오늘 한번 슬쩍 움직이는 모습. 에이징랜드도 일단은 신고가 구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뭐 형님들이 일단 버텨주고, 그러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수급 좀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오늘 퀄리타스랑 이제 제주 반도체 외국인 매수세 이런 게 있었는데, 반도체가 일단 어디까지 좀 강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연동이 분명히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삼전이랑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랑 이제 코스피 요 양매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는 당일 추이 이런 것들만 좀 계속 체크를 하면은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순식간에 막 갑자기 팍 하고 내려꽂는 움직임은 요 섹터에서 일단 매도세, 우리가 뭐 세론이라고 하던가 그런 것들이 팍 하고 너무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면은 내려오더라도 계속 추적을 하면은 그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자,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그만큼 강해요. 반도체가 엄청 강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변화. 코스닥 시장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2023년에 2023년에 코스닥이 엄청 강했잖아요. 전 세계 1위. 1분기였나요? 상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40%, 뭐 3, 40%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1위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스닥 시장인데, 여기가 슬쩍 조금은 더 보긴 봐야 돼요. 대신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죠. 바로 2023년에 전 세계 1위 상승률을 만들어줬던 섹터가 뭐였나요?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는 다양한 게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에 진짜 정말 핵심이었던 테마는 에코프로 시리즈에서 나온 2차 전지 섹터였죠. 2차 전지 sek터. 그래서 제가 코스닥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 요거 관련해서 요 주변 한 요때였을 거예요. 한 8월 초 1일 2일 이때부터 이제 코스닥은 요거 전고점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돌파하더라도 조정 나올 것 같다, 계단식 하라, 요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설명을 드렸던 게 요 구간인데, 이때 제가 어떤 걸 보고 말씀드렸었죠?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에코프로 시리즈가 해가지고 쌍봉 구간 혹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엄청 고점을 찍고 좀 밀려있던 그런 구간이었죠. 아이고, 에코프로 모티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랑 이 두 종목 엄청 강했었잖아요. 얘네가 사실 시장을 완전 그냥 휘저을 정도로 만들었었고, 근데 얘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점 한번 만들고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까지 주고,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150만원을 돌파해야 지수가 좀 더 치고 나가든지 최소한 얘가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차트가 길게 시세를 10만원짜리가 15배 준 상태에서 아무리 이게 진짜 뭐 매출이 몇 년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몇 년 후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심리,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린 거에 대해서 뭐 단순하게 그냥 개인들 매수세로만 올라가진 않잖아요. 기관 외인들 시총, 그 다음에 이제 누군지 알게 모르게 세력도 껴있을 거고, 다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 구간을 만들었었고, 그러면서 힘이 빠지고 얘네가 힘이 빠질 거니까 보나마나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2차 전지는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것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힘이 빠지겠구나. 뭐 이게 몇 년 후에 다시 150만원, 뭐 200만원 가 있을지 몰라요. 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힘이 일단 빠지겠구나. 그러면 얘네가 빠지면은 코스닥 시장이 버틸 수가 있나? 못 버티죠. 왜?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만들었던 게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이 상승 지수 거의 여기서 지분 한 6, 70%는 2차 전지 한 70%도 좀 낮죠? 한 7, 80%? 요 정도는 2차 전지가 쥐고 있었습니다. 뭐 1분기에는 로봇, AI 뭐 이런 섹터가 있긴 있었지만 결국 지수를 그냥 머리채 휘어잡고 끌어올린 거는 2차 전지였잖아요. 그리고 걔네가 이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빠지면은 결국엔 지수도 같이 빠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2차 전지 연동성, 즉 코스닥을 대표하는 건 2차 전지였습니다. 2023년은 엄청났죠. 엄청 강했던 테마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움직임이 슬쩍 조금 바뀌어요. 2차 전지를 보면은 에코프로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뭐 얘네가 지금 아예 완전히 시장에서 끝났다 이거랑은 좀 거리는 있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2차 전지가 힘이 없으면은 코스닥 시장도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계속 바뀌면서 2차 전지에서 슬쩍 다른 섹터 분으로 이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좀 고여있던 업종에서 얘네가 지수랑 무조건 연동이 되면서 얘네 힘 빠지면은 지수도 힘 못 쓰고 얘네가 오르면 지수 오르고 근데 얘네 지수가 오른다는 게 얘네가 올라야 오르는 상황이면은 2차 전지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사실 차트상 작년에 막 계속 해먹었던 이런 하면서 내려온 힘이 이제 좀 빠져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죠. 뭐 물론 이러다가 언젠가 또 뭐 날 잡고 한 번씩 뭐 쇼커버링이든 뭐든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건 이제 뭐 공매도 금지 뭐 풀린다거나 그때 공매도 금지는 지금 있으니까 그거 풀리고 나서 뭐 같이 좀 엮어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라나 싶기는 한데 그런 거 일단 나와 봐야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계속 코스닥이랑 연동이 됐던 업종이잖아요. 대표적인. 근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뭐 엄청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닌데 오늘 좀 포스코 계열이 DX 이전 상장하고 이제 힘 빠지면서 그것 따라서 이제 포스코 계열이 같이 밀리고 그것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즉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 작년에 딱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 움직이면 일단은 시장이 그냥 지수가 얘네 따라서 얘네 마이너스야? 그럼 지수 마이너스고 얘네 플러스? 그럼 지수 플러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코스닥이 2차 전지에 좀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던 그 흐름에서 슬쩍 벗어나는 움직임을 이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매도 조금 있고 한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은 상승 마감을 했죠. 이렇게 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1.4%, 뭐 0.2%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꽤나 괜찮게 우상향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말고 2차 전지는 밀렸지만 오늘 뭐가 있었죠? 셀트리온 시리즈가 있었죠. 바이오도 지금 이제 좀 결이 나뉘는데 일단은 코스닥은 셀트리온 시리즈 제약이랑 이런 것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셀트리온은 코스피이긴 한데 셀트리온이라는 것 자체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 넣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오늘 뭐 반도체에서 중소기업들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바이오에서 조금 갈리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뭐 오늘 뭐 펩트론 이런 것들은 좀 그 돌파 이런 구간에서 아예 좀 포지셔닝을 버텨주는 게 좋은데 오늘 좀 매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최근에 좀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번 좀 9만원까지 한번 훅 하고 미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런 밀리는 애들도 있지만 HLB, 삼천당 제약 이런 식으로 바이오에서 힘을 주는 업종들도 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대표적인 셀트리온이나 이제 셀트리온 제약 얘네가 오늘은 좀 상징성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시간에 지금 뭐 매드팩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바이오가 좀 당연히 대표적이긴 한데 뭐 중소형 반도체 중소형 주들부터 해가지고
코스닥이 시장이 일단은 2차 전지에 좀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던 거기서 이제 좀 슬쩍슬쩍 벗어나는, 그리고 이게 사실 매매하는 데는 더 좋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거 그냥 차라리 2차 전지 종속돼가지고 그냥 2차 전지만 딱 보면 편하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 시장이라는 게, 시장도 그렇고 고여 있으면은 한 번씩은 순환을 시켜주기 마련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업종이 이제 다른 쪽 섹터군으로 기관애인들이 이제 먹거리 이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바이오에 대해서는 작년 이제 뭐 한 3분기 이때쯤부터 좀 말씀을 드렸죠. 3분기가 아니라 바이오 뭐 마지막 12월 뭐 한 3주차 2주차 이때쯤부터 바이오가 좀 지속적으로 수급 들어온 애들이 있다. 이게 수급이 이동을 좀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게 오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래가지고 2차 전지가 밀리는데도 지수가 1.5%, 뭐 보합선도 아니고 1.4% 상승. 물론 이제 셀트가 오늘 좀 강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바이오뿐이 아니라 분명히 좀 중소형주들의 이제 온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장 자체에 좀 좋은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시장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뭐 주목할 섹터가 뭐 또 너무 여러 개이진 않은, 그냥 딱딱 집어서 보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 유동성 플러스 주도주가 지속 등장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엄청 좋은 편이에요. 뭐 S급 아니면은 뭐 A급, S급 요 사이인 것 같거든요. 제 기준에도 막 코로나 진짜 미쳐서 막 그냥 하루에 주도주가 뭐 여러 개씩 나왔던 그 시장을 S급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A에서 S 사이 뭐 요 정도, A급 정도는 되지 않나? 시장 자체가 A급보다 조금 더 위인 것 같기도 한데 진짜 강합니다. 주도주들 계속 있고, 뭐 얼마 전에 이런 대장 그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LS 이런 애들이 시장 만들고 안 밀리잖아요. 안 무너지고. 이런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등장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이제 매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만약에 이제 매매를 못해서 배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 등장을 하면은 거기서 낙수 효과가 생깁니다. 투심을 좋게 만들어요, 시장이. 뭐 시장이 매매할 종목들이 계속 나오네? 와, 막 상한가 나오고, 막 상한가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고, 그 다음 막 대금 막 5천억, 1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막 쏟아지잖아요. 하루 걸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장은 내가 꼭 주도주를 당연히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필요해요.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못 건드리더라도 그 다음에 그 돈들, 유동성이 어디 가진 않고 시장에서 투심이 좋기 때문에 다음 먹잇감 어딨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 일단은 이런 건 좀 계속 추정만 해도 좀 편해요. 반도체 섹터 뭐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는 지수에 대해서 근데 지수가 코스트 P가 결국에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꾸역꾸역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지수가 또 어디까지 갈지 이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시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